필기 문제 먼저 보실게요. 1번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 배우자와 애정 표현을 자제한다. 3. 형제 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한다. 4. 고부간의 관계는 경직된 상태로 유지한다. 5.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정답은 5번이죠.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이건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이것도. 예. 그 다음에 2번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기초 대사율이 증가한다. 2. 신체 회복력이 향상된다. 3.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4.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5. 신체 기관의 잔존 능력이 향상된다. 정답은 비가역적이라는 게 뭐예요? 비가역적이라는 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노화는 뭐예요? 나이가 먹으면 겉은 멀쩡해도 속은 나이가 들고 있죠. 예. 우리 그 의학의 힘으로 겉모습은 근데 예전에는 목주름 가지고 얼굴 앞만 뜯어 고쳐봐라. 목주름으로 나이를 알 수 있다. 이랬는데 요즘 목도 핀데요. 구분이 안 가는 거죠. 몸매가 날씬하고 얼굴 쌩쌩하면 그죠? 나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원초적인 거는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어때요? 떨어지죠.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에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안 돼야 되잖아요.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이 조건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치매 진단을 받거나 하는 분 중에서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안 돼야 돼요. 그것도 한 3개월 전부터 안 된다라고 하면 3개월 더 있다 신청하세요 한다고요. 6개월 동안 안 돼야 되는 거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지니까 조건을 그렇게 잡은 거죠. 또 잔존 능력도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를 도울 때 잔존 능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필요한 부분만을 도와준다 그랬죠. 모든 걸 다 전적으로 해주면 안 돼요. 3번 요양보호사가 근로계약 종료로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은 1. 국민건강보험 2. 국민연금보험 3. 고용보험 4. 산업재해보상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답은 실직은 고용보험이죠. 고용보험이 하는 게 뭐예요? 실업 예방. 실업을 예방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용 촉진.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실업급여 주면서 면접 보고 다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가서 면접 보고 면접 본 내용을 받아오라 하잖아요. 그리고 고용 촉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문자 서비스도 해줘요. 본인한테 해당되는 그게 일자리가 났다 그러면 문자로 보내준단 말이에요. 가서 면접 보라고. 그래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다라는 거죠. 4번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상담 후에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괄호하고 그 이후에 서비스 제공을 하고 모니터링 실시, 서비스 종료 혹은 지속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1. 서비스 방법 개발 2. 서비스 기간 안내 3. 서비스 자원 사정 4. 서비스 내용 평가 5.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정답은 이거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나온 후에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를 신청 접수하고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자의 상태를 보호자랑 상의를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대상자, 보호자가 원하는 게 뭐고, 또
장기요양 기간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겠죠.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그 이후에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또 서비스의 종료 혹은 지속이라는 거는 종료는 사망을 했거나 병원에 입원했거나 아니면 다른 요양시설로 가셨거나 아니면 집으로 가셨거나 하면 종료해요. 그리고 계속 그냥 계시는 거는 지속이죠. 그러니까 종료라거나 지속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5번 가족 요양비가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1. 시설급여, 2. 재가급여, 3. 간병급여, 4. 장애급여, 5. 특별현금급여. 정답은 특별현금급여죠. 가족요양비. 이거는 뭐 오지나 또 장기요양 기간이 현재 부족한 지역, 뭐 섬 같은 데 있죠, 섬. 그런데는 장기요양 기간을 누가 들어가서 안 하겠죠. 대상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데는 가족들이 이런 서비스를 하면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는 게 가족요양비예요.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1. 흡인, 2. 관장, 3. 도뇨, 4. 욕창치료, 5. 외용약 도포. 정답은 외용약 도포죠. 이거는 의료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외용약 도포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요거는 연고 발라주는 거는 요양보호사의 업무구나 이렇게 해서 새로운 상처가 발견됐는데 발라줬다. 예를 들어서 머리를 감기는데 머리에 상처가 있어서 연고를 발라줬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 후에 이러이러한 약을 발라주세요라고 하면 그거는 가능하지만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7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일반급여 대상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본인 일부 부담금의 비율은 1.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 2번은 15%, 3번 20%, 4번 25%, 5번 30%. 재가급여, 재가는 몇 프로예요? 15%죠.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시설장에게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5.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5번이죠. 여기는 안락하고 안전이 있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안전이 해당되는 거죠. 그죠? 화장실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벨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건 안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9번 노인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1. 가족부양 부담 감소, 2. 가족관계 갈등 해소, 3. 노인의 의존성 증가, 4. 노인부양의식 강화, 5. 노인의 사회적 관계막 확대.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죠. 노인의 의존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노인학대가 증가한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신체적인 의존도, 또 경제적 의존도. 요게 높으면 높을수록 노인학대는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가족 부담이 감소하고 가족관계 갈등이 해소가 되고 노인부양의식이 강화되면서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확대된 거는 좋은 거죠. 노인학대가 발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10번 대상자가 음란한 농담을 하며 요양보호사를 강제로 껴안았을 때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껴안은 이유를 물어본다. 2. 화를 내며 그 자리를 떠난다. 3.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4. 부끄러운 줄 알라며 질책한다. 5. 농담을 받아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다. 정답은 3번이죠.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11번 요양보호사가 보호받아야 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는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으로 차별받지 않는다. 1. 자유권, 2. 생존권, 3. 평등권, 4. 청구권, 5. 노동권. 정답은 동등하게 해야 되는 거 평등한 권리. 11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우한다. 3.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4. 가족의 요구를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친근한 대상자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1번. 이거는 나왔던 문제죠? 잘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는. 13번. 요양보호사가 직업 윤리를 지켜 행동한 경우는 1.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2. 업무 내용을 주관적으로 기록한다. 3. 의료인이 없을 때는 역할을 대신한다. 4.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5.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정답은 1번이죠. 업무의 내용은 어떻게 기록해요?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호자가 요양보호사가 바뀐 후 아버지의 인지기능이 나빠진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1. 이전 요양보호사 비교하니 기분이 나쁘네요. 2번. 아버님의 상태를 살핀 후 시설장님께 전달할게요. 3. 아버님이 나빠진 게 제 탓이라는 말씀이신가요? 4. 제가 볼 때는 인지기능이 이전하고 똑같아요. 5. 원래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래요. 몇 번이에요? 2번이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대상자나 보호자랑 다툼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다 시설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처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시설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더 받자고 제안한다. 1.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결정을 미룬다. 2. 제안을 수용할 만한 다른 요양보호사를 소개한다. 3. 장기 요양급여 제공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절한다. 4.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 제공에 대해 미리 설명한다. 5. 교차 서비스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한다. 정답은 3번이죠. 장기요양급여 제공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절한다예요. 불법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것도 되고요. 16번.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신 스트레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 하나의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3.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스트레칭한다. 4. 호흡을 최대한 길게 참으며 동작을 한다. 5.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정답은 5번이죠. 계속 움직이면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17번.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질병은 1. 요로감염, 2. 흡인성 폐렴, 3. 궤양성 대장염, 4. 알레르기성 비염, 5. 노로바이러스 장염. 정답은 5번이죠. 노로바이러스의 대상자가 감염이 되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돌봐야 되고요. 내가 걸렸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2, 3일간 쉬어야 되고요. 쉰다. 그런데 조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게 2, 3일 해서 나았다 하더라도 2, 3일간은 더 쉬어야 된다는 거죠. 18번.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 힘든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 2.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3. 실내를 차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4. 방향제를 뿌려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 5.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게 한다. 정답은 1번이죠. 호흡이 잘 안 되니까 심호흡해야 되고 기관지에 염증이 있으면 가래가 있죠. 기침을 해서 배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성기관지염은 감염은 아니에요. 19번.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산책을 하게 한다. 2. 유제품을 제공한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5. 설사가 멈춘 후에도 지사제를 먹게 한다. 정답은 4번이죠.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 섬유소가 많은 걸 먹어야 돼요. 지사제가 뭐예요? 지사제는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이에요. 멈춘 후에도 지사제를 주면 안 되겠죠. 수분 섭취는 권장이에요. 설사를 하게 되면 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네, 탈수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섭취를 시켜야 되겠죠. 수분 섭취. 20번 고혈압 대상자의 혈압약 복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두통이 있을 때 혈압약을 복용한다. 2. 비타민 K와 함께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3.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이전 약으로 바꿔 복용한다. 4. 혈압이 높아도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5. 혈압이 조절된다고 투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정답은 5번이죠. 그래서 약은 함부로 중단하는 게 아니라 혈압을 꾸준히 재서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줄이든지 늘리든지 해야 돼요. 21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인대의 탄력 감소 2. 허리의 피하지방 감소 3. 뼈의 질량 증가 4. 추간판 두께 증가 5. 근육의 긴장도 증가. 정답은 인대의 탄력성이 감소해요. 허리의 피하지방 어때요? 증가하죠. 엉덩이 어때요? 엉덩이도 피하지방이 늘고 마른 사람도 나이가 들면 허리나 엉덩이에는 피하지방이 늘어요. 뼈의 질량은 감소하니까 골다공증이 오는 거고 추간판의 두께가 감소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키가 줄어진다. 근육의 긴장도 감소고요. 노화에 따른 피부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표피가 두꺼워진다. 2. 손발톱이 두꺼워진다. 3. 머리카락이 굵어진다. 4.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증가한다. 5. 모근의 멜라닌 생성이 증가한다. 정답은 2번이죠. 2번. 머리카락은 가늘어져요. 나이가 들면. 그리고 각질층의 수분 함량은 감소하죠. 왜냐하면 수분을 많이 섭취를 안 하기 때문에 감소해요. 23번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백뇨가 있다. 2. 소변줄기가 굵다. 3. 배뇨 후 잔뇨감이 있다. 4.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5. 요의를 느끼지 못한다. 정답은 3번이죠. 전립선은 뭐예요? 방광 밑에 요도고 여기에 전립선이 있어요. 전립선. 근데 나이가 들어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전립선이 커져요. 근데 여기가 막 빈 공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립선이 있는 데가. 이게 커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소변이 나오는 길이 눌리는 거예요. 눌려. 그러면 어떻게 여기가 좁아지죠? 소변이 잘 나와야 안 나와요? 소변이 차 있어도 쫄쫄쫄쫄 나오고 힘을 줘야만 나오고 힘을 준다 한들 소변이 평상시처럼 이렇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다시 요만큼이 찰라 그러면 시간이 짧죠. 그래서 빈뇨. 자주자주 보는 거를 빈뇨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야간에도 소변이 많이 마려운 야뇨 증상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배뇨 횟수는 증가. 요의를 못 느끼는 건 아니에요. 24번 좌측 내의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 뇌졸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오심을 동반한 위출혈 2. 섬모운동 감소로 인한 기침 3. 근육경직 및 안정시 떨림 4. 수분 정체로 인한 전신 부종 5.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 정답은 5번이죠. 뇌에 대한 거는 좌측내, 우측내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좌측내, 우측내. 여기가 좌측이에요. 여기는 우측내고 뇌는 반으로 갈려서 왼쪽 뇌, 오른쪽 뇌 얘기를 해요. 근데 뇌신경은 목에서 교차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좌측에 문제가 있으면 우측이 마비, 우측에 문제가 있으면
좌측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 얼굴이 돼버렸네요. 하나하나 그리다 보니까. 그쵸? 웃는 얼굴 같아요. 웃는 얼굴. 그래서 어쨌든 우측이든 좌측이든 문제가 있으면 반대쪽은 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마비. 그런데 좌측 내에는 언어중추가 있어요. 언어중추. 그래서 좌측 내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은 언어에 대한 게 나오고, 우측 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반대쪽이 마비가 되는 거에 답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좌측 내가 나왔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 요게 되는 거예요. 엄청 자주 나와요. 좌측 내, 우측 내. 25번.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결막이 얇아진다. 2. 수정체가 투명해진다. 3.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4.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5. 동공의 지름이 커진다. 몇 번이에요? 결막이 얇아진다. 수정체는 투명해지는 게 아니라 뿌얘지죠. 백태가 끼잖아요. 백내장이 잘 오잖아요. 눈물의 양은 감소하니까 뭐를 하고 있어요? 인공 눈물을 타서, 눈이 뻑뻑하고 하니까 인공 눈물을 타서 눈에다 넣고, 각막 반사는 감소해요. 감소. 그래서 눈병도 잘 나고, 뭐 반응이 와서 빨리 눈을 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동공의 지름은 좁아져요. 작아져요. 그래서 빛을 많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받아들이지 못해요. 동공이 쫙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밝은 곳을 좋아한다 했죠. 26번.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맨발로 운동화를 신게 한다. 2. 발톱은 일자로 자르게 한다. 3. 뜨거운 물로 발을 자주 씻게 한다. 4. 운동량이 많은 날은 인슐린 투여량을 늘리게 한다. 5. 공복에 운동할 때는 혈당 강화제를 갖고 다니게 한다. 정답은 2번. 발톱은 일자로 잘라요. 맨발로 운동하시면 상처가 잘 나죠. 그나마 운동화 신어서 다행이고 샌들 같은 거 신으면 부딪히는 대로 상처예요. 그 뜨거운 물로 발을 자주 씻지 않게 하는 거 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조격을 한다 그러면 뜨거운 거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요. 차가운 거에 대한 감각도 떨어지고, 그래서 화상을 입게 돼요. 화상. 저희 예전에 어르신 중에 한 분이 겨울에 외출을 나갔다 오신 거예요. 외출 나갔다 왔는데 겨울이니까 추울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할아버지가 손이 시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손주가 주머니에다가 그 손난로를 넣어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은 모른 거예요. 손난로를 넣어준지. 그러니까 이제 손주는 생각해서 넣어준 거죠. 근데 이게 한 자리에 계속 있잖아요. 내가 손으로 쥐고 있다면 뜨거우면 이렇게 할 텐데 여기 잠바 주머니에 넣으니까 이게 아주 뜨거운 것도 아니고 아주 서서히 뜨거워지는 이게 손난로가 서서히 뜨거워져가지고 여기 옷 위에 있긴 하지만 계속 그 부분에 닿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더니 옷을 갈아입히려고 했더니 물집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잠바를 뒤져보니까 잠바 속에 손난로가 있죠. 근데 이분이 당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잘 안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화상 치료 받으러 매일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지금은 이제 다 낫긴 했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감각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화상 조심해야 되고 운동량이 많은 날에는 당이 떨어지죠. 운동을 많이 하면. 그러면 인슐린 투여량을 늘리면 더 저혈당으로 빠지겠죠.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 날에는 오히려 뭔가 초콜릿이나 뭐 이런 거를 먹어서 당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죠. 5번은 운동을 해도 공복에 운동해요. 그냥 운동해도 당이 떨어질 판인데 식사도 안 하고 운동을 하면 혈당 강화제라는 건 혈당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이걸 말고 오히려 혈당을 올리는 걸 갖고 다녀야 되는 거죠. 27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1. 폐렴, 2. 천식, 3. 방광염, 4. 신부전증, 5. 전립선염.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신부전증 말고 뭐가 있어요 또? 요거는 신장이죠. 신장. 신부전증.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간경화증, 또 부신 쪽에 문제가, 부신은 콩팥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수분이 배출이 안 돼요. 몸이 부어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으면 더 숨차고 상태가 안 좋죠. 나머지는 요 폐렴, 방광염, 전립선염, 뭐 기관지염, 염자 들어가는 거는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다 수분을 권장이란 수분이 권장. 28번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기 기억력이 향상된다. 2. 물어보는 말에 적절하게 대답한다. 3.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4.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5.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챈다. 몇 번이에요? 네, 3번이죠. 우울증의 제일 큰 3대 증상 뭐예요? 뭐예요? 자, 한 개씩 알려줬어요. 우울증인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수면장애. 뭐예요? 비읍. 이거. 그렇죠. 불면증. 수면장애라고도 얘기해줬는데, 그리고 비읍이라고 써줬는데, 불면증. 이 초성 퀴즈를 잘 맞춰야 돼요. 그래, 이게 뇌를 활성화시킨단 말이에요.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인지가 좋아지고, 인지가 좋아지면 치매가 잘 안 온다. 불면증. 잠을 못 잔 사람이 입맛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소화불량이라고 그러려고 그랬죠. 식욕부진. 소화불량이 아니라 식욕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식욕이.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식욕부진. 그 다음에, 예, 식욕부진 사람이 밥을 많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체중은 감소한다. 체중이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기력해져요. 기운이 없으니까 무기력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잠을 못 자면 입맛이 없다. 입맛이 없으면 안 먹어서 체중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여기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29번 노화로 인한 수면 양상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면 양상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아주 잘 나오는 거. 1. 아침잠이 많아진다. 2. 잠들면 깨기가 힘들다. 3. 수면 시간이 늘어난다. 4. 낮 시간 동안 자주 존다. 5. 잠자는 데 걸린 시간이 짧다. 정답은 4번이죠. 아침잠이 많아요? 노인분들은 꼭두 새벽에 일어났죠. 예. 잠들면 깨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중간중간 깨요. 그러니까 수면 시간은 줄어든다. 잠자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져요. 그러니까 밤에 못 자니까 낮에 자주 졸죠. 그리고 자냐고 물어보면 꼭 안 잔다 그러고, 눈 감고 있다 그러면 눈만 감았다 그러고, 딱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어요. 어르신들 졸면서 막 이렇게 꾸벅꾸벅 하고 있어요. 의자 앉아서. 그럼 누구누구 어르신 주무세요? 그러면 아니 안 자는데. 안 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니까 그게 합치면 또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깨워야 돼요. 3번 대상자의 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부전을 유발한다. 2. 항고혈압제 복용은 성적 욕구를 높인다. 3. 유방절제술은 성기능의 변화를 초래한다. 4.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지연을 유발한다. 5. 뇌졸중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성생활을 금한다. 정답은 4번이죠. 알코올은 안 좋아요. 알코올, 또 흡연 이런 게 나오면 그게 답이에요. 31번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어 현기증을 호소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온수로 목욕하게 한다. 2. 지방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3.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4. 따뜻한 물수건을 머리에 대어준다. 5. 실외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게 한다.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이게 뭐예요? 일사병. 햇빛에 노출이 됐을 때, 뜨거운 열기에 노출이 됐을 때, 밖에서 그런 건 일사병, 밀폐된 공간에서는 열사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열사병은 열이 잘 안 떨어져요. 40도 이상 되고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 시상하부라는 게 있어요. 뇌에 시상하부가 일을 해가지고 열을 좀 떨어뜨리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을 안 해버려요.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열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니까 고열로 의식이 없어지고 생명의 위험까지도 간다는 거죠. 근데 일사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나아요. 서늘한 곳에 가서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왜냐면 이 물이 체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근데 뜨거운 물을 먹으면 안 되겠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가뜩이나 여름철 폭염에 노출된데도 실외에 가서 또 가볍게 운동을 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다음에 32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근처에 사는 딸이 방문하였다. 2. 세탁실에 빨랫감이 쌓여있다. 3.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았다. 5. 새로 도착한 우편물을 발견하였다. 5. 베란다에서 배변 중인 대상자를 처음 발견하였다. 정답은 5번이죠. 이거는 이상 행동이죠. 없었던 게 발견됐으니까 이거 발견한 건 뭐라 그랬어요? 관찰자의 역할. 관찰자의 역할. 요거를 보고를 했어요. 보고는 뭐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다 라고 했죠. 33번.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1. 등의 욕창이 심함. 2. 며칠 전부터 미열이 있음. 3. 최근에 신체 기능이 더 나빠짐. 4.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낮잠을 잠. 5. 오후 5시 이후에 물을 많이 섭취함. 몇 번이에요? 네, 4번이죠. 이렇게 심한, 며칠 전, 오래전, 최근, 많이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34번. 임종 대상자를 도울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을 고려하여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을 잡아준다. 2. 조명을 밝게 켜준다. 3. 가족 사진을 보여준다. 4.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5. 즐겨 쓰던 아로마 향을 맡게 한다. 정답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기관이 뭐예요? 청각이죠. 그러니까 청각이니까 귀하고 상관이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감각기관이네. 감각기관. 감각기관은 시험에 안 나와요. 감기래. 감각기관. 감각기관이라는 거는 각자가 들어가는 거를 감각기관이라고 그래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손잡아주는 거는 촉각. 눈 보는 거는 시각. 그쵸? 시각. 냄새 맡는 거는 후각. 이런 각자가 들어간다면 뒤에 가서 이런 거를 감각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을 고려해서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그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기관은 뭐냐 그러면 답이 청각 이게 답인데 그거를 고려해서 돕는 방법은 그러면 듣는 거랑 연관이 된 걸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35번. 임종이 임박한 시설 대상자의 편안한 임종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삽입되어 있는 튜브를 제거한다. 2. 침상머리를 낮춰 반드시 눕힌다. 3. 대상자를 조용히 혼자 있게 한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병원 응급실로 옮긴다. 5.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의식을 연결해준다. 정답은? 네, 5번이죠. 이거 튜브는 잘 나온다 그랬죠? 네, 튜브 제거해도 안 되고 튜브를 제거해서 폐기물 박스에 버린다. 이것도 안 되고 침상머리는 어떻게 해요? 약간 올려줘야죠. 임종이 임박했어요. 임박.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아직. 그러면 임종이 임박했을 때는 호흡이 힘들죠. 호흡이 힘드니까 숨이 찰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반자회까지는 아니고 그냥 상체를 올려준다. 왜 그러냐면 임종이 임박했을 때는 혈압도 떨어져요. 혈압이 떨어졌는데 반자회처럼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면 혈압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다리는 올리고 상체는 약간 올려주면 호흡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대상자를 혼자 두면 불안해하겠죠. 그래서 혼자 두면 안 되고
이거는 임종은 응급은 아니에요. 이미 예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가족에게 연락해서 응급실로 옮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냥 임종 대상자가 아니라 갑자기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그거는 빨리 연락해서 병원을 가야 되는 건데, 임종은 이미 예견돼 있고 보호자가 뭐 요양원에서 임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임종에 임박했다 해서 가족한테 연락해서 지금 응급실 가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의식을 연결해 준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신부님이랑 이렇게 와요. 와가지고 병자성세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해주고, 또 기독교도 와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절은 안 오더라고. 절은 가야 돼 우리가. 그죠? 네. 그래서 그 기독교나 뭐 이런데 본인이 원하는 종교의식이 있다면 연락을 해가지고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마음이 편안하겠죠. 네.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실게요. 실기 45문제 보실게요. 36번 의자에 앉아 식탁에서 식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 받침이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2. 대상자를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3. 식탁의 상판이 대상자의 가슴과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4.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5. 의자를 식탁과 30에서 45도 각도로 되도록 하여 비스듬히 앉게 한다. 정답은 3번이죠. 예전에는 배꼽 높이였어요. 예전에는 상판의 높이가 배꼽 높이였는데 교재가 바뀌면서 가슴과 배꼽 높이로 바뀌었어요. 팔받침 있어야 되고 팔은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식탁 위에 팔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 앞쪽 끝부분이 아니라 깊숙이 앉아야 돼. 깊숙이 앉아야 되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낙상을 할 수가 있죠. 끝부분에 앉아 있으면.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아니라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아야 되고요. 식탁과 30에서 45도가 아니라 똑바로 놔야죠. 그죠? 그래서 의자를 당겨 앉았을 때 팔꿈치가 식탁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37번 연화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화하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2. 국물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3.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 4. 다양한 향신료를 넣은 음식을 제공한다. 5.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3번이죠. 식사 전에 입안을 축축하게 적셔야지 음식물을 삼킬 때 부드럽게 넘어가죠. 그래서 연화곤란이 아니더라도 식사할 때는 말 시키지 말라 그랬죠. 말도 시키지 말고 TV도 끄고 그리고 옆에서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 그랬고요. 국물이 많은 음식은 물기가 많으니까 사례가 올릴 거고요. 상체를 높이고는 맞아요. 근데 턱을 드는 게 아니라 턱을 당긴 자세. 어디 쪽으로요? 가슴 쪽으로 당기는 자세. 그죠? 머리를 숙이면 턱은 가슴에 닿게 되겠죠. 닿는 위치에.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가슴을 당긴 자세를 취하게 한다. 38번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알약은 약병 안에서 손가락을 넣어 꺼낸다. 2. 캡슐약은 캡슐을 제거한 후 복용하게 한다. 3. 가루약은 약을 입에 먼저 넣고 물을 마시게 한다. 4. 약병 가장자리에 묻은 물약은 손가락으로 닦아낸다. 5.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 정답은 5번이죠. 계량컵은 눈금이 있는 걸 사용해야 되고요. 계량컵에 약을 요만큼 따라야 된다면 눈높이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알약은 어떻게 꺼내요? 약병에서 약뚜껑에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야 되죠. 더 나온 약은 손바닥에 덜었을 때
약병에 넣지 말라 그랬어요. 캡슐약은 캡슐째로, 가루약은 약을 입에 먼저 넣고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숟가락을 사용을 하라고 그랬죠. 근데 용량이 적은 가루약은 물에 녹인 거를 무침 주사기로 흡인해 가지고 먹어야 된다 그랬죠. 약병 가장자리에 묻은 물약은 손가락이 아니라 꺼즈, 멸균 꺼즈로 닦아야 되겠죠. 39번 다음 그림에서 대상자에게 안녕고를 투여하는 위치와 방향이 옳은 것은 가나다라 중에서 몇 번이에요? 예, 4번 라죠. 이 그림이 원래는 여기부터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그죠? 헷갈리게 만들어놔요. 중앙에서 외축으로 몇 cm? 2cm. 그럼 연고는 처음에 나온 연고는 어떻게 해요? 예, 짜서 닦아서 버린다. 그리고 넣을 때는 결망낭, 아래쪽 결망낭에다 넣어요. 여기 하안검을 당기고 눈은 위를 쳐다보고, 예, 그래서 가운데서 중앙에서 외측으로 2cm 짜주는데, 그렇게 하고 눈을 감았더니 약이 삐져나왔어요. 이 나온 약은 어떻게 해요? 닦아서 버린다. 그죠? 눈을 애초에 연고 주기 전에 닦을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코를 기준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요. 40번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귓구멍 중앙에 약을 점적한다. 2. 냉장 보관한 약을 꺼내어 바로 사용한다. 3. 투여 후 면봉으로 약이 묻은 귀지를 제거한다. 4.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을 투여한다. 5. 투여 직후 점적한 귀를 위로 하여 5분간 누워있게 한다. 정답은 5번이죠. 귀약을 넣을 때는 귓구멍이 있으면 구멍 가운데 넣는 게 아니라 측면을 따라 흘러 들어가게 한다 그랬죠. 냉장 보관한 약은 차갑죠. 차가운 약을 바로 주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어지러움증. 어지러우면 나타나는 거 울렁울렁. 울렁울렁거리는 게 오심. 그러다가 토하죠. 예, 그래서 어지러움증, 오심, 구토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차갑거나 뜨거운 약은 주면 안 되고, 혹시라도 병이 차가우면 손으로 잡아서 냉기를 없애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하라고 그랬죠. 3번은 투여 후 면봉으로 약이 묻은 귀지를 제거한다가 이제, 귀지는 어디 가서 제거해요? 병원에서 제거를 한다. 병원에서. 그런데 귀 입구의 기지를 제거한다 그러면 맞아요. 귓구멍 여기 입구에 거기에 있는 약은 귀지는 제거해도 돼요.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준은 병원에 가서 제거고, 귓바퀴는 어떻게 당겨요? 후상방. 이 부분을 뒤로 당기면서 위로 당겨야 되죠. 여기가 후상방. 후상방. 네, 3살 미만은 후하방이에요. 근데 우리는 노인을 돌보는 거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또 나이대가 또 손주가 있는 나이인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애기들 3세 이하는 후하방이에요. 후하방. 이제 후상방만 기억하세요. 이거는 잊어버리고 그냥 상식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또 거기 뭐 후하방이라 했나 후상방이나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성인이니까 후상방으로 당겨야 되는 거예요. 투여 직후 점적한 귀는 위로 해서 5분간 누워있으라 그랬어요. 41번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변을 돕기 위해 복부 마사지를 한다. 2.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조절한다. 3. 배설 후에 물수건으로 닦은 즉시 옷을 입힌다. 4. 혈뇨를 본 경우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5. 침상 발치를 올려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게 한다. 정답은 복부 마사지 어떻게 해요? 시계 방향. 왜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줄까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누워 계신 분들은 움직이질 않으니까 장이 운동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변비가 잘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배설 후에는
물수건으로 닦은 다음엔 물 다음에는 반드시 마른 수건이 나와야 되고요. 혈뇨를 본 경우는 대상자가 아니라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확인을 시켜야 되고요. 침상배설하는데 발을 올리면 이게 되겠나요? 똑바로 누워도 힘주기 힘든데 발을 올려놓으면 더 힘주기 힘들죠. 그래서 변기를 대주고는 상체를 올린다죠. 42번 화장실 이용을 돕기 위해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 잠시 앉아있게 하는 이유는 1.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2. 호흡수가 증가하여 숨이 찰 수 있으므로 3. 체온이 상승하여 식은땀이 날 수 있으므로 4. 맥박이 감소되어 가슴이 아플 수 있으므로 5. 복압이 상승하여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러운 게 뭐예요? 기립성 저혈압.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좀 어지럽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다리를 좀 올렸다가 시간을 두고 그런 다음에 일어나시면 훨씬 덜 어지러워요. 왜 그러냐면 다리 쪽에 가는 혈액을 심장이나 뇌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덜 어지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앉아놨죠.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앉혀놨어요. 그런데 앉혀놨더니 식은땀을 흘리고 구토를 하려고 그러고 어지러워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원래대로 뭐를 해요? 눕히고 그 이후에 보고한다. 원상태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누워있을 때는 안 어지럽고 토하지도 않고 멀쩡했어요. 식은땀도 안 흘리고. 그런데 앉혀놨더니 어지러움증이 있는가 살피려고 앉혀놨더니 조금 있다가 식은땀 흘리고 어지러워하고 토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원래대로 눕히고 보고를 해야 되겠죠. 누워있을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기 때문이죠. 43번 간이병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간이병기 사용 직후에 기저귀를 채워준다. 2. 간이병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3. 둔부 밑에 방수포를 낀 후에 간이병기를 대어준다. 4. 바지를 내린 후에 허리 아래쪽으로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5. 간이병기를 침대 난간과 90도가 되게 놓은 후 대상자를 앉힌다.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간이병기 사용해서 이미 볼일을 봤는데 또 바로 기저귀를 채울 이유는 없죠. 간이병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요. 어디다 깔아요? 간이병기 밑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가 아니라 방수포를 깔아야 되겠죠. 이동병기에 앉힐 때는 이동병기 밑에 뭐가 있어요? 미끄럼 방지 매트가 있죠. 얘를 왜 깔아놔요? 의자에 앉았을 때 흔들리지 않게 밑에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이병기 밑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가 아니라 방수포를 깔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4번은 무릎 덮개를 덮고 바지를 내려야 되고요. 간이병기는 침대 난간과 90도 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자석도 아니고 엉덩이에 붙여놔요? 안 되죠. 간이병기는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한다. 이게 뭐예요? 대상자가 협조가 안 되면 똑바로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변기를 대주고, 대상자가 협조가 안 되면 옆으로 돌려 누워서, 여기 똑바로 누워서, 여기는 옆으로 돌려 누워서,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대준다. 그런데 이 변기는 요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똑바로 눕든 옆으로 돌려 눕히든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해줘야 되고요. 또 이 소리 나는 것 때문에 불편해서 또 배설하는데 불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변기 안에 화장지를 깔아주고 또 TV나 음악을 틀어준다 그랬죠. 44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요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 매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있다.
2.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위치해 있다. 3. 소변의 양과 색깔을 2시간마다 확인하고 있다. 4. 소변 주머니가 침대 매트리스 아래쪽에 고정되어 있다. 5.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잠그고 알코올 솜으로 닦고 있다. 정답은 배출구. 2번. 방광보다 높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역류성 감염이 될 수 있고요. 매일 충분한 수분 섭취, 유치도뇨가는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그랬죠. 소변의 색깔은 2~3시간마다 한번 확인하고 소변 주머니가 침대 매트리스 아래쪽에 고정했으면 괜찮은 거죠. 비우고 배출구는 잠근 후에 알코올 솜으로 닦아서 변기 밑에 배출구 요 옆에 구멍 있죠? 여기 딱 끼워줘야 된다 그랬죠? 45번.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바지를 벗긴다. 2. 꼬리뼈 부위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3.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4.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5.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는 똑바로 눕혀 교환한다. 이거는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왜 생길까요? 습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기저귀를 차고 있으면 그 부분이 습하잖아요. 그래서 똑바로 누워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옆으로도 돌리긴 하지만 똑바로 누워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소변이 그쪽으로 고이잖아요. 엉덩이 그쪽 꼬리뼈 쪽으로. 그래서 욕창이 잘 생겨요. 사용한 기저귀는 사용할 때마다 시설장에 대해 보고한다. 어떤 거는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건 아니고 또 사용한 기저귀는 어디가 보이게? 바깥면이 보여야 돼요. 근데 요거는 버릴 때는 바깥면이지만 글씨를 잘 봐야 돼요. 착용할 때는 안쪽 면이 보이게 요거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걸 잘 봐야 되고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는 어떻게 해요? 옆으로 돌려서 기저귀를 채워야 되겠죠. 46번.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칫솔질을 한다. 3. 치약은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린다. 4. 앞니는 칫솔모와 90도가 되게 하여 닦는다. 5.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군다. 몇 번이에요? 1번이죠.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왜? 위에서 아래잖아요. 그렇죠? 잇몸에 붙어있고 아랫니도 잇몸에 붙어있죠. 그래서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아랫니도 잇몸에서 치아 쪽이에요. 머리는 숙이고. 그렇죠? 치약은 칫솔모에 두툼하게 올리는 게 아니고 칫솔모에 스며들도록 하라고 그랬죠. 앞니와 칫솔모의 각도는 몇 도예요? 45도.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면 안 되죠. 입안은 물로 충분히 헹군다. 충분히 헹군다요. 47번. 통목욕 시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낮보다는 저녁 시간에 감긴다. 수건으로 양쪽 귀를 덮고 잠깐만요. 수건으로 양쪽 귀를 덮고 감긴다. 목욕 의자에 앉혀 머리를 앞으로 숙이게 한다. 자,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 귀 안쪽까지 닦아준다. 5. 젖은 머리를 빗질한 후에 헤어드라이어로 말려준다. 정답은 3번이죠. 예전에는 교재가 바뀌기 전에는 머리를 뒤로 젖힌다가 답이었어요. 근데 교재가 바뀌어서 앞으로 숙이게 한다예요. 그래서 시험이 나오면 앞으로 숙이게 한다라고 나오겠죠. 수건으로 양쪽 귀를 덮어요. 솜으로 양쪽 귀를 양쪽 귀에다 끼우고 눈은 수건으로 가려야 되겠죠. 그리고 머리를 감긴 후에 면봉으로는 귀 안쪽이 아니라 귀 입구라고 써 있으면 답이 돼요. 젖은 머리는 마른 수건으로 닦고 헤어드라이로 말린다. 근데 이거를 마른 수건으로 닦고 자연 건조시킨다 이렇게도 나와요. 자연 건조는 안 돼요. 48번.
대상자의 신체 부위에 따른 목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은 어깨에서 손끝 방향으로 닦는다. 2. 유방은 위아래로 번갈아 가며 닦는다. 3.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 방향으로 닦는다. 4. 등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는다. 5.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정답은 등부는 엉덩이 사이도 닦고 항문 주위도 닦아요. 팔은 말초에서 심장, 그러면 손끝에서 어깨 방향으로 닦아야 되고, 유방은 동그라니까 원을 그리듯,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복부는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 49번 침상에서 세수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다. 2. 목, 귀, 눈, 코, 손으로 닦는다. 3.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은 잘라준다. 4.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 솜으로 닦아낸다. 5. 수건에 비누를 묻혀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정답은 3번이죠. 3번.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은 잘라줘요. 그런데 코 안쪽에 있는 코털은 안 깎아요. 근데 시험에 콧속과 콧방울을 닦는다. 콧속과 콧방울 닦는다는 맞아요. 세수할 때는 상체를 올려줘야 되겠죠. 닦는 순서는 눈, 코, 뺨, 왜 또 갑자기 이마로 가요? 입술, 턱, 그 다음에 이마, 귀, 목 이렇게 되는 거죠. 이마는 머리카락 쪽으로 닦으라 그랬어요. 입술과 그 주변은 비눗물이에요. 비눗물. 근데 눈은 비눗물 아니에요. 예. 그리고 수건은 눈은 비누를 닦으면 안 되고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 건 맞지만 비누를 묻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멸균 꺼주. 5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티셔츠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오른쪽 주먹 져야 돼요. 오른쪽 주먹. 근데 입히는 거니까 입히는 거는 뭐예요? 입마. 마비된 쪽부터 해야 되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예,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이 되는 거죠. 머리는 티셔츠는 가운데예요. 항상. 예. 그리고 수액은 어디라 그랬어요? 수액이 있을 경우. 오른쪽이 마비니까 왼쪽이 건강하죠. 그러니까 수액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수액까지 있다라고 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자동차의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신속하고 빠르게 들어 올린다. 2. 팔을 앞으로 뻗어 들어 올린다. 3. 다리를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5. 발을 움직이지 않고 허리를 회전하여 들어 올린다. 정답은 4번이죠. 이렇게 신속하게 빠르게 이런 거는 틀려요. 이 휠체어를 팔을 앞으로 뻗어가지고 들어 올릴 수 있나요? 무거워서? 남자들도 힘들어요. 앞으로 나란히 하고서 휠체어를 들어서 올리는 거는. 팔 앞으로 뻗으면 안 되고. 다리는 어떻게 해요? 벌리고 지지면은 넓히고. 허리를 회전하는 게 아니라 발의 큰 근육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52번 다음 그림과 같이 앉아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앞에서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지지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림 찾아보세요. 오른쪽이 편마비래요. 몇 번이에요? 2번이죠. 1번은 뭐가 틀렸어요? 1번은 건강한 다리를 지지했기 때문에 틀렸고, 팔은 맞아요. 허리. 다리도 벌렸고, 무릎도 구부린 거 맞았고, 허리도 폈어요. 2번은 허리 펴고 무릎 구부려서 무게중심 낮추고 다리는 벌려서 지지면을 넓히고, 대상자를 일으켜 세울 때는 허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3번은 허리도 구부리고 무릎 굽힌 건 맞았죠. 근데 잡는 위치가 틀렸어요. 그쵸? 4번은 잡는 위치도 틀리고 무릎도 건강한 쪽을 지지했고 5번은 손만 맞았죠. 손만. 허리도 구부렸고 무릎 구부리지 않고 다리는 벌리지도 않고
그쵸? 손만 맞았어요. 53번 휠체어의 잠금 장치가 고정이 안 될 때 점검해야 하는 것은 뭐뭐를 점검해야 돼요? 타이어하고 잠금 장치하고 타이어. 그래서 이렇게 타이어만 나온 것도 있지만 두 개를 고르는 문제도 있어요. 타이어하고 잠금 장치 두 개를 고르는 문제도 있어요. 54번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다. 야 양쪽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다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게 한다. 라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나도록 지지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예. 맨 마지막이 뭐예요? 앉힌다. 맨 처음에는 잠금장치. 가로 시작해서 라로 끝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휠체어에 앉힌다. 그러면 잠금장치를 잠그고 그 다음에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죠. 그쵸? 그런 다음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서 허리를 펴요. 허리를 펴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 무릎을 지지해서 일어나서 앉는 거죠. 자, 휠체어를 탄 대상자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방법. 몇 번이에요? 예, 2번이죠. 타는 것도 이 방향, 내리는 것도 이 방향. 그래서 양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으면 타고 내리는 거 맞는 답이 되겠죠. 그림이 두 개 나오는 것도 있어요. 타는 그림, 내리는 그림. 그러면 탈 때도 이 그림, 내릴 때도 똑같은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56번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복지 용구 중 대여 품목에 해당하는 거. 지팡이, 수동침대,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요 중에서 대여하는 거는 뭐예요? 수동침대. 침대 말고 수동침대, 자동침대, 자동침대. 또 뭐 있어요? 휠체어, 목욕, 리프트, 배회 감지기. 또 이동욕조. 경사로는 임대도 되고 구매도 되고. 예, 그래서 요 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57번 대상자의 분비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2. 가래가 묻은 5리터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3.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구분하지 않고 세탁한다. 4.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은 씻어 말려 사용한다. 5.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씻어낸 후 더운 물로 헹군다. 정답은 네, 5번이죠. 5리터 이불은 그늘에 말리는 거예요. 그늘.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분리세탁. 일회용 장갑은 한 번 쓰고 버린다. 씻어서 말리는 거 아니에요. 일회용 장갑은. 58번 시설에서 화재로 인해 유해가스가 방출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을 뿌려 화재를 진압한다. 2.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동한다. 3. 손수건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막는다. 4. 화재가 발생한 방의 문은 열어놓는다. 5. 두 손으로 벽을 짚으며 밖으로 나간다. 정답은 3번이죠. 물 뿌리는 거 안 되죠. 유해가스는 가스가 방출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사용하면 안 되고요. 화재가 발생한 문은 닫아둔다. 열어놓으면 안 되겠죠. 닫아둔다. 벽을 짚고 나가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한 손으로 벽을 짚고 끝까지 그 손으로 짚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59번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통이 넓은 바지를 입힌다. 2. 복도 바닥을 왁스로 닦는다. 3.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다. 4. 취침 시 침대 난간을 내려놓는다. 5. 침상을 대상자의 허리 높이로 조절한다. 정답은 3번이죠. 3번.
그래서 그게 뭐야? 이렇게 누워서 교각 운동. 요거 하면 낙상이 예방된다 그랬죠. 통이 넓은 바지 입히면 걸려 넘어져요. 왁스는 미끄러지겠죠. 근데 왜 저희 초등학교 때는 왜 이렇게 집에도 안 보내주고 청소를 시키면서 바닥은 왁스칠을 하고, 왁스도 아니죠. 왁스도 아니고 초칠. 왁스는 비싸서 안 되고 어떨 때 왁스 주고 초칠해 놓고 나서 그러면 또 뭐예요? 그거 발라놓고 또 미끄러지나 안 미끄러지나 또 막 뛰어가서 또 찡 미끄러가다 꽈당 넘어지죠. 예, 그 위험한 건데. 근데 예전에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방수가 안 되잖아. 나무가 방수가 안 되면 걸레질치면 어때? 다 썩어버리니까 할 수 없이 왁스칠을 한 거죠. 예.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치침 시 난간은 올려야 되고요. 침상은 가장 낮은 높이로 해놔야 돼요. 허리 높이는 높은 거예요. 60번 제가 대상자의 식재료를 관리할 때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는 1. 두부를 냉장 보관한다. 2. 조개류를 냉동 보관한다. 3. 냉동된 육류를 전자레인지로 해동시킨다. 4.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을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한다. 조리된 식품을 먹기 전에 뜨겁게 데운다. 정답은? 네. 통조림 자체에다 랩을 씌우면 안 돼요. 이 캔에서 독소가 나와요. 그래서 안 되고 다른 용기에 옮겨서 보관해야 돼요.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이 꽈배기는 잘 나오죠. 꽈서 약하게 해놨어요. 1. 약한 햇볕에 말림. 2. 다림질을 약한 온도로 함. 3. 드라이 클리닝을 약하게 함. 4. 산소계 표백제를 적게 사용함. 5. 세탁기에서는 단시간 짜야 함. 몇 번이에요? 예, 5번이죠. 세탁기에서 단시간에 짜야 함. 이것도 나오고 손으로 약하게 짠다. 이렇게도 나오죠. 62번 제가 대상자의 관공서 방문을 대신해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서류 발급비를 기관장에게 청구한다. 2.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한다. 3.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의 사적 용무를 병행한다. 4. 동일한 관공서 업무가 있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5. 업무 대행 결과에 불만족하는 경우는 대상자가 스스로 처리하게 한다. 정답은 2번이죠. 발급비는 누가 내요? 대상자가 내야죠. 사적 용무 보면 안 되는 거고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해도 안 되고 업무 대행 결과에 불만족하다고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63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 1. 사발보다 접시를 사용한다. 2. 식사 장소는 매일 변화를 준다. 3.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 4. 물을 흘리면 뚜껑이 없는 컵을 사용하게 한다. 5. 음식은 먹기 쉽도록 모두 섞어서 제공한다. 정답은 3번이죠. 접시보다는 사발이 좋고 치매 대상자는 이렇게 변화가 매일 있으면 안 돼요. 낯선 환경 안 되고 턱받이보다는 앞치마가 좋고요. 물을 흘리게 되면 뚜껑이 있는 빨대 달린 컵을 사용한다. 음식물 이렇게 섞어서 제공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64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둔다. 2. 밤에도 화장실 전등을 켜둔다. 3.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4. 난간에 어두운색 테이프를 붙여 놓는다. 5. 출입이 쉽도록 둥근 모양의 문고리를 설치한다. 몇 번이에요? 밤에도 화장실 전등을 켜둔다. 65번 보실게요. 시설 치매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들의 칫솔을 주머니에 숨기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진행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가족에게 칫솔을 사오게 하여 보상하게 한다. 칫솔을 모두 수거한 후 방에 혼자 머물게 한다. 4.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만지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5. 일단 제지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정답은
네, 1번이죠. 주의한 게요. 다른 상황에 접하게 해가지고 칫솔에 대한 거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대상자가 누가 날 재우려고 내 밥에 수면제를 넣었어. 저리 치워! 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1. 왜요? 식사만 하시면 잠이 와요. 2. 그래요. 누가 넣었는지 보셨어요? 아니, 그래요? 누가 넣었는지 보셨어요? 3번.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까 같이 드세요. 자, 계속 그러시면 앞으로 밥 안 드릴 거예요. 5. 그럴 리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드세요. 정답은 3번이 뭐예요? 기미상궁. 옛날에 왕들이 독 들었을까봐 먹어보는 상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 같이 드세요. 먹는 걸 보면 독이 안 들었구나 알 수가 있겠죠. 67번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낮 시간에는 계속 졸고 밤에는 거실을 서성거리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기 전에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2. 부족한 잠은 낮잠으로 보충하게 한다. 3. 낮 시간에 간단한 야외 활동을 하게 한다. 4. 저녁 식사 후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하게 한다. 5. 잠이 들기 전까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게 한다. 정답은 네, 낮 시간에 활동을 시켜서 피곤하게 만들어야 잘 주무시겠죠. 68번 치매 대상자가 군고구마 냄새가 난다며 고구마를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어디에서 냄새가 나는지 찾아보세요. 2. 왜 갑자기 군고구마 생각나셨어요? 3.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냄새가 안 나는데요. 자, 군고구마가 드시고 싶군요. 함께 사러 나가요. 5. 어제도 그 말씀 하시더니 오늘도 그러시네요. 몇 번이에요? 네. 이게 군고구마 대신에 뭐가 나와요? 소고기. 소고기는 너희들끼리 소고기 먹었지 나도 좀 줘봐 이랬을 때 그때도 답이 소고기가 드시고 싶군요. 함께 사러 나가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진짜 고구마나 소고기 사겠나요? 나가서 뭐를 해요? 산책을 나가서 사러 가는 척 하면서 고향 얘기, 가족 얘기 말하면서 딴 걸로 주의를 환기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69번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 대상자가 시끄럽다며 갑자기 욕을 하고 소리를 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노래에 맞춰 춤을 추게 한다. 2.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 3. 바람을 쐬고 오라고 밖으로 내보낸다. 4. 텃밭에 있는 채소에 물을 주자고 한다. 5. 프로그램 진행 규칙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정답은 4번도 주의 환기죠. 70번 치매 대상자가 해가 질 무렵만 되면 현관문을 흔들며 집에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에 눕힌 후 조명을 꺼준다. 2.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가자고 한다. 3. 가족과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4. 시설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5. 현관문이 부서질 수 있다고 주의를 준다. 정답은 3번이죠. 그것도 주의한기죠. 71번 경증 치매 대상자의 인지 자극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할 때 향상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누가 다녀가셨나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어요? 1. 창의력 2. 수능력 3. 계산력 4. 공감 능력 5. 단기 기억력 정답은 5번이죠. 최근 거를 기억하는 거 물어보는 거죠. 72번 대상자와 비언어적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짱을 끼고 말한다. 2.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춘다. 3. 잦은 헛기침을 하며 반응한다. 4. 대화하는 내내 머리를 끄덕인다. 5.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정답은 5번이죠. 73번 제가 대상자가 식탁 위에 밥 먹은 그릇을 그대로 두어 밥풀이 말라붙어 있을 때 나전달법으로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1. 식사를 하신 지 오래되었나 봐요. 2. 밥풀이 하나도 안 남게 깨끗이 좀 드세요. 3. 그릇이 그대로 있네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4. 밥풀이 말라붙어 있는 것을 보니 맛있게 드셨군요. 5. 설거지하기가 힘들어요. 다 드신 그릇은 싱크대 물에 담가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뭐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나전담법에 뭐만 쓰면 좋겠어요. 걱정이 되네요. 뭐 이런 내용, 이런 글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7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가 세월이 갈수록 후회되는 일도 많고 외롭고 사는 것도 재미없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양보호사 우울증이신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부정적인 생각은 정신건강에 나빠요. 나이가 들면 대부분 다 그렇게 느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공감은 상대방의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전달법은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75번 의사소통할 때 라포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상자의 반응은 1. 눈 마주치기를 피한다. 2.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다. 3.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한다. 4.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한다. 5.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슬쩍 넘어가 피한다. 정답은 4번이죠. 라포는 신뢰감이죠. 신뢰감. 76번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양한 환경적 자극을 준다. 2. 메시지를 큰 소리로 빠르게 말한다. 3.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말한다. 4.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한다. 5. 목표에 맞는 복합적인 활동을 제시한다. 정답은 4번이죠. 77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즉시 인공호흡을 한다. 2. 안정을 위해 조용한 방으로 옮긴다. 3.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딱딱한 것을 대어준다. 4. 경련이 멈출 때까지 양쪽 어깨를 꽉 잡아준다. 5. 입에 거품이 있는 경우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정답은 5번이죠. 쓰러져서 경련한다고 숨 안 쉬는 거 아니에요. 숨을 잘 쉬고 있는데 인공호흡 할 필요 없겠죠. 또 대상자는 경련을 하면 옮기면 안 돼요. 옮기지 말고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고 이렇게 단추를 끼고 있으면 단추 한두 개 빼주고 허리에 벨트 차고 있으면 벨트를 좀 풀어줘서 호흡하기 편하게 해줘야 되고요.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는 뭐를 대줘요? 부드러운 걸 대줘야 되겠죠. 경련 머리 부닥칠 수 있게. 경련이 멈출 때까지 팔다리 몸을 붙잡으면 안 되고 주변에 위험한 거 치워주고 이 대상자가 경련하는 양상이 어떤지를 살폈다가 119가 오면 뭐 알려주고 또 시설장에 오면 알려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보통은 한 2분 정도 지나면 멈춰요. 근데 경련을 하지 않았던 대상자가 경련을 하면 119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78번 대상자가 뜨거운 물을 팔에 쏟아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집이 생기면 터뜨려준다. 2. 화상 부위에 치약을 발라준다. 3. 얼음 조각을 화상 부위에 대어준다. 4. 화상 입은 쪽 팔에 착용한 장신구를 빨리 빼준다. 5. 수돗물을 화상 부위에 세게 틀어준다. 정답은 4번이죠. 화상도 그렇고 골절도 그렇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장신구를 빼줘야 돼요. 뭐 때문에 그래요? 부종 때문에. 부어요. 화상을 입었는데 손이 부으면 반지가 안 빠지죠. 그래서 골절이나 화상이 나오면 장신구를 제거한다가 1번이에요. 물집은 터뜨리지 않아요. 예전에는 물집을 터뜨렸어요. 근데 요즘은 감염 때문에 물집 안 터뜨리고 화상 부위에 치약을 발라주면 병원에 가가지고 치약 제거하느라고 이거 다 껍질 다 벗겨져요. 그리고 감염도 잘 생기고 얼음 조각은 화상 부위에 대어주지 않아요. 동상 때문에. 수돗물은 세게 틀어주면 안 된다. 화상의 범위가 더 넓어져요. 세게 틀어주면. 79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가슴 압박을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는 1. 전원을 킬 때, 2. 패드를 부착할 때, 3.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 4. 에너지를 충전하는 동안, 5. 쇼크 버튼을 누른 후 2분 동안. 정답은 3번이죠. 리듬 분석할 때 손 떼라 그랬고 쇼크 버튼 누를 때 손 떼라 그랬어요. 누르는 2분 동안은 누르고 나서 2분 동안은 뭐래요? 가슴 압박을 하라 그랬죠. 이게 다시
충전이 되는 동안에 가슴 압박을 해준다. 80번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을 먹은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하임리법을 적용한다. 2. 즉시 우유를 데워 먹인다. 3. 토사물은 의료진에게 보이기 위해 병원에 가져간다. 4.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 삼킨 약을 구토하게 한다. 5. 주변에 있는 먹고 남은 약과 용기를 치운다. 정답은 3번이죠. 왜냐면 이 토사물에 이 대상자가 먹은 알약이 아직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약이 있겠죠. 그러면 병원에 가지고 가면 이 약에 따라서 해독하는 거, 또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병원에 가져가야 되고, 주변에 먹고 남은 약과 용기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병원을 가져가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80문제 수고하셨습니다.